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SV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재판에 참석한 영향이 아닌가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 SV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개발자의 재판 증인 참석 소식에 반응해서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SV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SV는 현재 후오비 기준에서 6.77% 오른 216.5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SV의 수장격이죠. 크레이그 라이트가 28일 이전 사업 파트너 클레이만 형제가 제기한 비트코인 110만 개의 도난 및 비트코인 관련 지적 재산권 소송의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지적 재산권 및 비트코인 대량 보유, 주소 등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임을 현재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정말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섭섭할 지경입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 과연 재판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유로퍼시픽 캐피탈 CEO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다는 말은 넌센스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이자 쉬프골드의 피터 쉬프트 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네, 보도에 따르면 자칭 골드버그는 오늘날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제시된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노란색 금속, 즉 금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오늘날 가격 하락에 대한 기회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 그의 비평에서 쉬프는 비트코인이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은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쉬프는 비트코인은 바보의 금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쉬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인 13,700달러에서 11,000달러 밑으로 폭락을 하자 비트코인은 금과 같다는 생각 자체가 넌센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이어서 비트코인은 금과 같지 않다. 비트코인은 금 대용품으로 쓸 수 있는 이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게다가 금의 가격은 24시간 이내에 25% 이상 떨어지는 사례도 없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비물리적 자산인 비트코인은 전자제품 제조에서 효용성을 찾을 수 없고 코드라인은 누군가의 목에 걸 수도 없고, 하지만 이것은 덜 중요할 수 없다며 비트코인은 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리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겼습니다. 네, 한정된 공급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는 돈의 양은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금, 비트코인, 사막 지역의 마지막 물병 하나 등 시장은 무엇이 있고 누가 그것을 원하는가에 따라 그것의 가격을 결정할 것이죠. 네, 비트코인은 현재 가장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두 자산을 비교하면 역사적 우선순위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애용자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개인이나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엄청난 가치를 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그러나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고 보관하기 쉽고, 또한 비트코인의 수수료는 여전히 차량 및 경찰의 무장 호송보다 저렴하다. 네, 금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 돈의 형태로 받아들였는지를 명확히 알 길이 없다. 사실 금의 가격 발견 기간은 오늘날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났을 가능성이 크다. 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돈은 기술이고 기술은 서로를 대체한다. 네, 말과 카트는 자동차로 대체되었고 편지는 대부분 이메일로 대체되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쉬프의 확고한 반대 입장은 귀금속 시장에서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 통화 기술의 탐사를 필사적인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유로퍼시픽 캐피탈 CEO, 네, 이분, 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이 생각에 더욱더 이렇게 코멘트를 달 생각도 없고, 그냥,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비트코인에 네,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과연 후회하는 사람이,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제가 될까요? 아니면 네, 유로퍼시픽 캐피탈 CEO분이 되게 될까요? 시간이 네, 답을 알려주겠죠. 네, 현재 비트코인 ETF에 관한 승인에 관한 이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SEC는 이미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SEC 위원인데 SEC가 이미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어야 했고 이 기간은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피어스는 미국의 불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해외의 암호화폐 사업들을 쫓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네, SEC는 이 시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시장은 지저분해서 SEC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SEC는 비트코인에 기반을 둔 그 제품이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어스는 그것이 이제 SEC가 비트코인에 대해 채택한 이상한 태도라면서 그것은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이게 포럼에서 밝혔는데 네, 피어스는 다른 금융 상품들도 엉망이지만 SEC가 막지 않는데 왜 암호화폐를 향해 같은 열린 마음으로 채택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헤스터 피어스는 SEC 위원 중 5명 중 1명인데 그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피어스는 디지털 화폐를 포용한다는 이유로 다정하게 이제 크립토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네요.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 같아서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네요. 네, 인도 코인엑스 거래소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가 이제 27일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네, 코인엑스의 공동 창업자 라울 라즈는 이러한 결정의 근거에 대해 규제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라즈는 지난 14개월 동안 사용자 예금을 보유한 은행 계좌의 폐쇄로 인해 인도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었다. 우리는 결제 게이트웨이, 은행 계좌 폐쇄,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거래 차단에 지속적으로 직면해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한 라즈는 인도 내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국민들로부터 암호화폐 반대 입장에 서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코인엑스의 거래량을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철폐가 되는 거죠. 운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인도에서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마치 지금 전면 금지를 시킬 것만 같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인도에서 첫 번째 암호화폐 사업을 이렇게 테스트할 것이다, 실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인도가 앞에서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페이스북이 이런 찌라시가 돌 정도면은 분명히 인도와 페이스북 측에 이런 뒤에서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많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인도 측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네, 고래 경보가 울렸습니다. 트론과 이더리움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고래의 움직임을 경고하는 웨일 얼렛의 트위터를 통해서 대규모 트론과 이더리움의 이동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약 1시간에서 2시간 전 이제 트론과 이더리움의 대규모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 트론은 2건의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숫자가 굉장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0억 개의 트론과 26억 개의 트론이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감도 오지 않는 숫자인데요. 네, 이더리움은 15,000개, 14,999개, 13,000개의 이더리움이 3건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각각 알려지지 않은 드롭에서 빗썸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 폴로닉스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락드롭이란 이더리움 등 대중적 토큰을 프로젝트 재단 및 커뮤니티에 예치하는 이용자들에게 그 비율에 따라서 새롭게 발행되는 토큰을 분배하는 방식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 소식이 트론과 이더리움 그리고 나아가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스퍼와 하이콘이 실생활에서 암호화폐 간편 결제 가능한 서비스 위잉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글로스퍼 하이콘은 암호화폐 간편 결제 서비스 위잉의 베타가 오픈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글로스퍼 하이콘에 따르게 되면 위잉은 암호화폐를 통한 간편 결제 앱으로 티머니 충전권을 구매 가능하며 티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비롯해서 편의점, 카페, 그리고 베이커리 등 전국 이제 10만여 티머니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위잉은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아이폰 버전은 곧 나온다고 하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티머니 사용처에서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시대가 나왔네요. 이렇게 암호화폐에 이제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 유스케이스가 계속해서 나와서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하게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약간 이제 반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37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5만원대, 리플 XRP는 48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현재 비트코인 SV가 전날 대비 4.6% 상승을 하면서 24만 6천원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약반등이 정말 암호화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CEO가 자체 암호화폐 발행 중요성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답은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가 28일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제코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총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골드만삭스와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간의 공식적인 접촉 여부는 확인해주기 힘들다. 네, 다만 리브라의 원리가 흥미로운 것은 인정한다. 토큰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리브라의 잠재력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정화폐 바스켓과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향후 결제 시스템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 될 것이다. 네, 두 번째로는 골드만삭스 암호화폐가 발행되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중요성을 인정한다.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다. 네, 세 번째로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를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 산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규제는 지금의 암호화폐 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전통 은행이 리브라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은행을 변화는 시킬 것이다. 앞으로 결제 사업을 통해 지금과 같은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은 향후 전통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JP모건 CEO도 이제 리브라는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의 CEO가 이제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리브라를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네, 그는 리브라가 KYC, BSA, AML 같은 은행 룰을 준수할 수 있을까? 물론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좋다. 우리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타 기업, 페이스북 생태계에 참여하는 식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리브라 프로젝트 동참을 거부한 셈이죠. 네, 실제로 JP모건은 자체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을 위해 JPM 코인을 발행, 준비를 하고 있죠. 조만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JPM 코인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네, 정말 리브라에 관해서 많은 대기업들, 금융업계에 정말 거대한 손들이 많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 참여를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죠. 정말 리브라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 그리고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미쳤지, 네, 이런 나쁜 영향은 안 미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도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정식적으로 런칭이 돼 봐야, 네,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플 이제 2분기에 4월에서 4, 5, 6월 동안 이렇게 3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니까 네,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1일에 시암 커머셜 뱅크가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을 채택을 했죠. 네, 4월 2일에는 이제 XRP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거래소에 네, XRP 쌍이 추가가 된 거죠. 네, TCS, 네, 쿼러츠 은행이 국경 간 외환 송금 거래 처리를 위해서 최신 DLT 기반 지불 인프라, 즉 리플렛에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4월 3일에는 산단테르 은행이 원페이 FX를 확장한다고 발표를 했고, 네, 엑스에이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송금 업체입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네, XRP 레저 XRP를 교환할 수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죠. 네, 4월 4일에는 이제 TGI와는 페이스북에서 코인 게이트를 통한 지불을 위한 암호화폐를 수락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XRP가 추가되는 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퓨마 브라우저는 코일과 파트너십을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했었고, 비트루 거래소가 XRP를 추가한다는 소식, 4월 9일에도 이제 XRP가 추가된다는 소식, 4월 10일에도 네, 엑스스프링이 이제 로봇 벤처에 투자한다는 소식과 네, 유퀴드가 모바일용 XRP 및 바이버 충전 및 청구서 지불을 지원한다. 그리고 집맥스, 네, GIP 맥스가 XRP를 또 추가한다는 소식, 4월 11일 또 XRP가 추가된다는 소식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네, 2019년 4월 15일에도 XRP 추가 소식, 4월 16일에도 XRP 추가 소식, 네, XRP 추가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4월 17일도 XRP 추가 소식, 네, 엑스스프링이 익명의 지불 채널에 즉각적이고 저렴하며 개인적인 지불에 초점을 맞춘 회사인 볼트랩스에 투자한다는 소식, 4월 24일 XRP 추가 소식과 리플렛 회원 EQI 뱅크가 네, 리플렛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는 소식, 4월 25일 SBI의 대표죠. SBI 홀딩스의 대표 기타오 회장이 리플렛 이사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숨이 차네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5월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살라멘텍스가 XRP 이렇게 추가한다는 소식. 네, 비트루가 이제 위셋 윈드의 XRP 팁밭과 제휴하여서 다른 암호화폐를 XRP 팁밭에 더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4월 29일 XRP 네, 추가 소식이 또 두 건이나 나왔었고, 4월 30일에는 유로넷의 자회사인 리아머니 트랜스퍼가 리플렛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5월로 넘어가 볼까요? 5월 1일에 이제 나스닥이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에 XRP를 추가한다는 소식과 비트루에 XRP를 추가한다는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5월 2일에는 엠뱅쿠가 클라우드 뱅킹 기술의 세계적인 공급자로 리플을 추가한다는 소식, 5월 4일 바네스코 파넴의 네, 페루 은행이 이제 리플렛에 합류한다는 소식, 네, 5월 6일에 XRP를 추가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네, 5월 8일 XRP가 또 추가가 되었고요. 5월 10일 XRP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네, 5월 13일 엑스스프링은 스마트 계약을 위해 블록체인에 무관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는 블록체인 신생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도 나왔고, 네, 16일도 추가 소식, 17일도 추가 소식, 계속해서 네, XRP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이런 네, 소식들이 계속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리플의 CEO가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회장과 아구스틴 카스튼스, 다 발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회의를 또 했었고요. 네, 브라질 본사를 둔 여기 프렌트
코타 뭐 데캄비아 네, 참 발음도 힘듭니다. 이게 이제 리플과 공동으로 네, 심플을 출시한다는 소식, 그리고 비트루에 또 XRP가 추가된다는 소식, XRP 소식 추가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XRP가 iMove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데, 네, iMove는 전 세계 결제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및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온라인 지갑입니다. 네, 그러면서 5월 30일 네, XRP 추가 소식, 야후가 또 XRP를 지원한다는 소식, 네, XRP 추가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 2일 리프프로그가 웹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으로 네, 리플을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소식. 네, 6월 3일도 이제 XRP 추가 소식, 6월 4일도 소식. 네, 6월 5일엔 이제 스위스의 리플 사무실을 연다는 소식. 그리고 6월 6일도 XRP 인증서, 네, 리플 인증서 발급을 이제 한다는 소식도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6월 10일도 거래소 XRP 추가 소식, 네, 6월 10일에는 6월 11일은 브라질에 이제 리플 사무실이 오픈한다는 소식. 네, 그리고 6월 12일 고랜스는 이제 전 세계 고용주와 프리랜서를 연결하는 플랫폼인데 이제 그 지불 방식에 리플 XRP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이런 소식. 그리고 XRP 아케이드는 티퍼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웹사이트 또는 홍보하려는 특정 페이지로 트래픽을 유도하고 방문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작업을 완료해서 XRP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네, 6월 13일도 XRP 추가, 네, 14일도 추가, 네, 17일도 추가. 네, 그러면서 리플과 머니그램 6월 17일에는 이런 전략적 제휴 관계가 또 발표가 났었죠. 그러면서 바네스코, 파나마도 이렇게 리플렛에 추가된다는 소식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고, 네, XRP 추가 소식 6월 23일도 이제 XRP 추가 소식 계속해서 네, 추가 소식 뿐이네요. 네, 이러면서 굉장히 네,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거래수는 32개, 리플 제휴, 뉴스 뭐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2분기에도 리플 XRP에 확장되는 소식은 네,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지금의 가격이 아쉬울 뿐인데 네, 정말 지금의 가치, 네, 400달러가 정말 리플의 XRP의 가격이라고, 네, 잠재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네, 정말 암호화폐의 진정한 불장이 찾아왔을 때 그 어떤 코인들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와 토스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고 하는데 덩치만큼 책임도 커졌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핀테크 사업자들이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면서 끌어모은 선불 충전금이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를 넘나들며 웬만한 저축은행 예적금 규모로 불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금융당국은 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를 기준해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춰서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특정 금융거래 보고 시행령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네,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는 대상은 애초 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카지노 사업자 등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원이 아니죠. 네,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전자금융업자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 충전금 사업도 규모가 이제 상당히 커진 상태고 사업 모델이 여러 형태로 뻗어갈 수 있다 보니 자금 세탁 방지 관리망을 촘촘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언급을 했네요. 네, 토큰 게이저가 비트코인의 하락은 비트스탬프 차익 실현의 영향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서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조정이 좀 세게 네,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마켓 리서치 업체 토큰 게이저가 비트스탬프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야기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최근 며칠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시세 대비 비트스탬프 비트코인 시세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최대 $200까지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앞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 비트스탬프 비트코인 시세는 비트파이넥스와 비교해 프리미엄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서울대 블록체인 학회장이 이더리움 미사용 계정 가지치기 방안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가상머신 및 최적화 연구실 선임 연구원이자 전 서울대 블록체인 연구회장 김재윤이 이제 28일 한빈 미디어 본사에서 열린 데브그라운드 2019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미사용 계정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블록체인 SPV 노드 용량을 상당 부분 줄이고 거래 검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SPV 노드는 블록의 헤더만 가져와 저장하고 지갑 기능이 있으며 풀 노드처럼 블록체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다며 네, 이어서 그는 이더리움의 약 7천만 개 계정 중 활성화 주소는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18년 1월 초 약 112만 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따라서 일정 주기마다 체크포인트에서 미사용 계정 관련 스테이트 용량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명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현재 480원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새로 고침할 때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가격이 유지가 됐네요. 네, 480.18원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암호화폐 가격들이 많이 조정을 와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곡소리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하실 때 절대로 대출 받으셔서 하는 이런 행동은 뭐 하시는 거야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다가 아니고 막겠습니까? 네, 하지만 정말 대출받아서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가격이 떨어지면 정말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대출을 받으면 한 10배 정도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대출 받으셔서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받아서 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항상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출을 받아서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면은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윳돈으로 여유자금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